드렸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이제 전남 서남해안 지역까지 근접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그럼 먼저 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았지만 바람은 계속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마치 분무기가 얼굴에 물을 뿌리듯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정박된 배들도 흔들리고 주차된 차량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태풍이 전남 서남해에 접근하면서 전남 지역도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역 서남해 해상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태풍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13호 태풍 링링은 현재 목포 서쪽 12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전북 등 양식단 피해는 물론 각종 시설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미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강풍 등으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졌고 전남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대교, 진도대교 등 전남 지역 다리 6곳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고흥 소록대교, 거금대교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지금부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제주에 피해를 입힌 태풍은 이제 빠른 속도로 서해를 향해 북진 중입니다. 제주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지금 제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비바람도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몰아쳤던 초속 30m의 강풍도 현재 10m 안팎으로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 전해상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제주 북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45km의 속도로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주 전역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엔 초속 40m 가까운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제주 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엔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오전까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 상태입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도 이틀째 통제된 가운데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태풍이 차차 제주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간판이나 벽이 무너지고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제주 지역의 피해 소식을 강인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휩쓸고 간 제주섬.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감귤 비닐하우스 뼈대는 엿가락처럼 완전히 휘었고 비닐은 곳곳이 뜯겨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으며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옆 공사장 울타리가 바람에 날리며 담벼락을 덮쳐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장 떨어져서 다 뜯은 거예요, 내가. 차량을 덮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살짝 기스를 나긴 했는데. 공사장 가림막은 맥없이 쓰러지며 인도를 가로막았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중앙 분리대도, 교통 신호등도 모두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안도로가 내려앉으며 긴급 공사가 이루어지며 500m 구간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2000년도 초반에 개설한 항로인데 올해 노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가지고 한복이었습니다. 이 밖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3,000여 가구에선 전기와 상수도 공급까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태풍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전남 지역은 해안가와 더불어 육지에서의 태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추석을 앞둔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나주 배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내륙 지역인 이곳 나주도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수확을 앞둔 배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순간순간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한 배보다 익기를 기다리던 배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곳 나주뿐 아니라 신안이나 보성 등 배농가가 몰려있는 다른 지역은 바람이 더 강해 낙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풍이 광주와 전남에 근접해 있는 건데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광역시 서쪽 160km까지 근접했습니다. 오늘 오전이 가장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신안군 가거도 145mm를 최고로 영암군 학산면 64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광주와 신안, 진도 등에서 10여 건이 넘는 정전이 발생했고 지금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또 보성과 광주에서 아파트 외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간판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안과 하천은 물론 농경지와 노후저수지 등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말고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디오와 TV, 방송, 재난 알림 문자 등의 안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봉황면 배과수원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엔 KBS와 연결한 재난 CCTV를 통해서 태풍이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승용 기자, 광주 전남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죠. 지역별 상황을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CCTV 53대가 KBS 광주총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요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사대교 인근 앞에도 송공항인데요. 비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면서 부두 쪽으로 바닷물이 넘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차된 차들이나 시설물이 매우 위태로워 보일 지경입니다. 태풍 피해로 오늘 새벽 신안에서만 2천여 가구가 정전됐고요. 천사대교도 현재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목포입니다. 목포대교 쪽인데요. 목포대교도 역시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양이라 화면상으로 물결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당초 오늘부터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 예정이었는데 개장일에 태풍을 맞았습니다. 이번엔 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안 홀통 해변입니다. CCTV 카메라 자체가 매우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로등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 파도도 계속 거칠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남 동부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흥 녹동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데요. 부두로 파도가 계속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흥을 비롯해 전남 주요 항구의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흥대교와 거금대교 등도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천 서석교 인근입니다. 평소 수량이 많지 않은데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조금 전까지 광주 지역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하천변의 나무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광주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태풍으로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 그리고 지리산도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경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날이 밝아오면서 비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바람이 매우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삼천포 앞바다의 파도도 점차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000여 척과 여객선 40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경남 통영 매물도엔 최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남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사천, 남해, 통영, 하동 등 경남 4개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태풍주의보도 나머지 경남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엔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지리산엔 13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내일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오전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국제선도 오전엔 부분 결항이 잇따라 이용객들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소방당국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지금부터 2시간가량이 최대 고비가 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김포공항 연결합니다. 신지수 기자, 오늘 아침 여객기 운항 일정이 많이 바뀌었죠? 네, 강풍의 영향으로 하늘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곳 김포공항은 오전 7시 기준 태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전광판에는 결항 표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같으면 주말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한 승객들로 붐볐을 공항이지만 대합실 의자도 텅 빌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 5시 기준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 100여 편이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은 32편이 결항됐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 김해, 청주, 광주, 대구공항 항공편도 줄줄이 결항돼 총 79편의 국내선이 결항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강풍의 영향으로 낮 12시까지 중단됩니다. 제주공항과 대구, 김해공항을 출도착하는 국제선 20편도 결항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전 7시 기준으로 아직 결항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편 차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편은 주로 아침에 많은데 태풍이 서해를 타고 올라오면서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항공기 운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특히 오전 9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항공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결항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할 여객들은 출발 전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상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태풍 링링은 이제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를 향해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배혜지 캐스터, 지금 태풍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네, 태풍 링링은 현재 서해 남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형급으로 여전히 세력은 강한데요. 오후에는 황해도 인근에 상륙한 뒤 북한을 가로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빠르게 북상함에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경기 북부 지역도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제주와 호남 지역, 경남 서부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신안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5m의 기록적인 바람이 불었고요. 또 제주도와 진도에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바람 반경이 전국을 뒤덮을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파도의 물결도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옴에 따라 전북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군산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해지고 있고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면서 항포구에 묶인 선박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의 중심부가 가까이 다가오며 그 위력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남을 거쳐서 이제 전북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까? 네, 태풍 링링은 오전 8시쯤 전북 고창 먼바다에 진입해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군산 서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에 전북 모든 지역이 태풍의 눈 오른쪽 반원에 포함되는 만큼 가장 큰 고비가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돌풍입니다. 현재 태풍의 관문인 고창에는 초당 25.2m, 군산 말도 23.6m, 부안 갈매어 23.1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 69mm를 비롯해 무주 덕유봉 60, 무주 덕유산 58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번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충남 태안 상황 알아봅니다. 송민석 기자, 충남 지역 2010년 태풍 곤파스 때 큰 피해를 입은 곳인데 이번에도 같은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긴장감이 높다면서요. 네, 저희 중계팀은 태안반도 끝자락에 있는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서쪽 직선거리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이 트면서 빗줄기는 오락가락하는 반면에 바람은 확실히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충청권은 오전 9시쯤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북상에 따라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어선 등 선박 5,700여 척이 피항을 완료했습니다. 또 충남 7개 섬 지역으로 가는 정기 여객선의 운항도 모두 중단됐고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산로 등도 모두 통제되거나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0년 이 충남에 막대한 피해를 냈던 태풍 곤파스와 이 경로와 크기가 매우 비슷해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당시 곤파스는 충남에 약 2시간 정도만 머물렀는데요. 충남에서만 5명의 사상자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전역과 서해중부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태풍 링링은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 충청권에 가장 근접하고 모레까지 많게는 8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이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는 순간 초속 40에서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태풍 링링은 서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전망을 알아봅니다. 이정훈 기자, 태풍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지금은 서해 남부 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장 중계를 보셨지만 KBS 재난 CCTV를 통해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에서 가장 가까운 전남 신안 지역입니다. 신안군 섬 지역을 잇는 천사대교인데요. 동이 트면서 태풍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통행이 통제됐는데요. 다른 해안가의 교각들도 바람에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남 영암의 남해선 상월 2교 모습인데요. 아래 위로 쉴 새 없이 흔들리는 화면에서 현재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여수의 오동도입니다. 거센 물결이 방파제로 무섭게 밀려들고 있는데요. 남해안 서해상까지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0m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남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밀락해변인데요. 태풍과 거리가 멀어 간혹 구름 사이로 햇빛이 보이기도 했지만 파도는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륙 지역도 점차 비바람이 세지고 있는데요. 전북 장수에 위치한 광주 대구선 번암 1터널입니다. 지금은 호남 내륙 지역에 시간당 20mm 가까운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폭우에는 시야가 평소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안전 운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남 목포항을 보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이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항구 가득 어선들이 피항해 있는 모습이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태풍의 세력을 그럼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위성 영상을 보면 어제 낮까지 또렷했던 태풍의 눈이 지금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일단 최전성기가 지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진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중심에는 시속 150km 가까운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강풍 반경은 한반도를 다 뒤덮을 정도인 400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인 건데 링링의 앞으로의 예상 진로는 어떻습니까? 네, 링링은 서해안에서 다소 떨어져서 북상하기 때문에 중심 부근의 강력한 비바람에 비해 내륙 지역의 영향은 다소 약한 상황입니다. 링링은 현재 제주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를 시속 40km가 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오후 3시쯤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다소 약해지긴 하겠지만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점에도 강한 중형급의 세력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북한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점과 또 고비가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지역별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시점을 확인해 보면요. 지금은 전남 지역이 태풍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오 무렵엔 충남 태안의 서쪽 해상,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서울에서 서쪽으로 11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와 호남 지방에 이어 충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영남 지방은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금 전 아침 7시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대부분 지역까지 특보가 확대되면서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특히 바람이 강하다고 해서 걱정인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태풍의 오른쪽에 강한 바람이 집중되고 특히 해안과 섬 지역에서 상당한 강풍이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히 바람을 살펴보면 서해 섬 지역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55m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역대 태풍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도 초속 40에서 50m,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은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은 비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통해 이 시각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의 중심부를 반시계 방향으로 휘감는 구름대가 보이시죠? 강한 비구름은 주로 서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붉게 보이는 호남 지방 곳곳에서도 시간당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구름은 제주와 지리산 부근 그리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예상보다 태풍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비의 양은 적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내륙 지역도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말이지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지역도 이제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오늘 오후가 특히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명규 기자, 아직은 태풍의 영향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에는 5개 정도의 지역 어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있는 이곳 전곡항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항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곳에는 어선과 요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태풍에 대비해 정박해 있고 일부는 육상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이곳은 날이 밝으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새 오락가락하던 빗줄기는 지금은 잦아들었는데요. 항구의 물결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경기도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태풍 볼라벤 이후 7년 만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상황 지원관을 31개 시군에 파견해 취약 지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줄 것과 방파제, 강변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옥상이나 지붕, 발코니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치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 11개 가구가 침수되고 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전곡항에서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네, 서울도 이제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강 세비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아직 바람은 그렇게 세 보이진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현재 바람이 조금씩 불고는 있지만 강한 바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밤새 내리던 비도 지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 한강 세비섬에 서 있는 2시간 동안에도 바람의 세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아 강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재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11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이 시간대를 전후해 바람이 가장 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전국에서 최대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강풍이면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수준인데요. 서울 역시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예정됐던 주말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태풍의 영향이 끝날 때까지 서울 둘레길을 포함한 등산로와 공원 내 야영장 등을 전면 통제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시고 KBS의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세비섬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밤사이 태풍 피해 상황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금 전 오전 6시 기준 태풍 대처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려 주택을 덮쳤고 가로등과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남부지방 40곳의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또 제주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모두 16,800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300여 가구는 복구됐지만 13,400여 가구는 여전히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도로와 상가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김포와 제주 등 10개 공항에서 항공편 89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여단 여객선 100개 항로 165척이 전면 운항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19개 국립공원에 탐방로 530여 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와 진도군의 진도대교 등 교량 5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한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비상 2단계로 대응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상황관리관을 보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제주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만 5천여 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피해가 우려되는 6만 8천여 곳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강의 홍수 통제소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목적댐 20곳에서 54억여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댐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에 북한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재난 대비가 취약해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대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비상 확대 회의를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힌 당과 정부가 태풍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뒤 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태풍과 무더기 비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북한이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군사위까지 소집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그제부터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예방 특집 방송도 반복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북한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13호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해 나가면서 영향을 준다는 데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방송은 철저한 재난 대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센 바람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재난 대비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재난 위험 관리 순위가 191개 나라 중 152위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해엔 태풍 솔릭으로 인해 151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국제 적십자산은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태풍이 현재 전남 서남 해안 지역까지 접근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그럼 중계차가 나가 있는 진도 서망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군요. 네, 날이 밝았지만 바람은 계속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비는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박해 있는 배들이 흔들리고 주차된 차량도 흔들릴 정도로 태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태풍이 전남 서남에 접근하면서 전남 지역도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역, 서남 해안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금 태풍은 어디쯤을 지나고 있습니까? 네, 제13호 태풍 링링은 목포 서쪽 12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전복 등 양식장 피해는 물론 각종 시설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미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고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5m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강풍 등으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남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대교, 진도대교 등 전남 지역 다리 6곳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만큼 지금부터 고기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이제 제주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 서해상에서 북진 중인데요. 제주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제주의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비바람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몰아쳤던 초속 30m의 강풍은 초속 10m 안팎으로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 전 해상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제주 북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45km의 속도로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주 전역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엔 초속 40m 가까운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해안 지역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제주 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엔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오전까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 상태입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도 이틀째 통제된 가운데 선박 2천여 척이 피항에 있습니다. 태풍이 차차 제주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번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은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간판이나 벽이 무너지고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제주 지역의 피해 소식을 강인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휩쓸고 간 제주섬.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감귤 비닐하우스 뼈대는 엿가락처럼 완전히 휘었고 비닐은 곳곳이 뜯겨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으며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옆 공사장 울타리가 바람에 날리며 담벼락을 덮쳐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내장 떨어져서 다 뜯은 거예요. 차량을 덮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살짝 기스를 나긴 했는데. 공사장 가림막은 맥없이 쓰러지며 인도를 가로막았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중앙 분리대도, 교통 신호등도 모두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안도로가 내려앉으며 긴급 공사가 이루어지며 500m 구간에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2000년 대설하는 방송인데 올해 노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함몰이했습니다. 이 밖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3,000여 가구에선 전기와 상수도 공급까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태풍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전남 지역은 바다와 함께 육지에서도 태풍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수농가는 비상입니다. 나주 배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김호 기자, 그곳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내륙 지역인 이곳 전남 나주도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수확을 앞둔 나무에 매달린 배들이 보이실 텐데요. 순간순간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한 배보다 익기를 기다리던 배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곳 나주뿐 아니라 신안이나 보성 등 배 농가가 몰려있는 다른 지역은 바람이 더 강해 낙가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에 근접해 있는 네, 광주와 전남에 지금 태풍이 근접을 해 있죠. 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 오전 7시쯤 광주광역시 서쪽 160km까지 근접했습니다. 오늘 오전이 가장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신안군 가고도 145mm를 최고로 영암군 학산면 64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광주와 신안, 진도 등에서 10여 건이 넘는 정전이 발생했고 지금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또 보성과 광주에서 아파트 외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간판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안과 하천은 물론 농경지와 노후 저수지 등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말고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디오와 TV 방송, 재난 알림 문자 등의 안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봉황면 배가수원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링링의 특성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합 사업단의 최인진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화면에서도 쭉 봤습니다만 이번 태풍은 아무래도 비보다는 바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의 큰 특징은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13호 태풍 링링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 갈수록 그 기압이 매우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되는데요. 지금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도 그 남해안과 제주도 서해안에서 초속을 순간 최대 풍속을 초속 40에서 50 정도로 보고 40에서 50m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륙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35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경우 이런 수준이라면 사람이 사실은 서 있기 힘든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태풍의 위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태풍의 이동이라는 것은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흐름인 지향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위력, 즉 강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그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거나 또는 지면으로 들어갔을 때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이제 위력이 약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태풍의 이동 속도와 위력을 바로 연결시켜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북위 30도 위로 올라와서 이제 북상을 하게 되면 태풍이 점점 약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세력이 약화가 될 여유가 없이 일단은 한반도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네. 태풍이 서해로 올라오면 한반도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태풍이 이동할 때 북반구에서는 태풍 경로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반대쪽을 가항 반원이라고 합니다. 위험 반원에서는 태풍의 바람 방향과 이동 방향이 유사해서 풍속이 증폭되게 되고요. 반대쪽에서는 그 반대로 상쇄가 돼서 바람이 약해지게 됩니다. 지금 링링 같은 경우에는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한반도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서해로 북상한 태풍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의 특징이 있을까요?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을 꼽아보면 2000년에 뿌라비룬이 있었고요. 2010년에 곰파스 그리고 2012년에 볼라벤이 있었습니다. 세 태풍 모두 일단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생을 했고 네. 그리고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이고요. 그리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도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2000년 뿌라비룬 같은 경우에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고 순간 최대 풍속이 58.3m까지 나왔습니다. 나머지 태풍도 순간 최대 풍속이 매우 강했고요. 네, 그래서 특징으로 보자면 서해상으로 이동한 태풍의 경우 이 시기에 발생해서 온 태풍의 경우에는 매우 강한 바람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 링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해안 도서 지역에 최대 풍속을 55m/s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볼라벤이나 곰파스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더 기록적인 그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현재 예상진로는 오늘 오후는 북한 황해도쯤에 상륙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동 경로가 지금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압계에 의해서 강한 남풍을 타고 서해상으로 북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다른 수치예보 모델들도 유사하게 경로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라 크게 경로가 바뀌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 상륙 지점이 조금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현재 강풍 반격이 워낙 큰 중형급 태풍이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좀 이 태풍 기간 동안 조심해야 될 것들, 네. 대비해야 될 것들 있으면 좀 챙겨주시죠. 네네. 이전에 비슷한 시기에 왔던 태풍들이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대비를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재난방송을 지켜보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한 강풍뿐만 아니라 비도 같이 내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태풍의 특성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어젯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어제 자정을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일은 2012년 9월 7일. 이 날짜를 문서 위조일이라고 본다면 어제가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딸인 조 씨에게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총장상 수상 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조 씨를 위해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한 자료와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만으로 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 역시 KBS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상장을 결제한 기억이 없고 일련 번호 등의 양식이 정상적인 상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정 교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한 조국 후보자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어떤 경우든 인명권자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14시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기 직전 부인의 기소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조 후보자는 속내를 감추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을 강조하며 부인의 주장과 증거가 향후 재판에 반영될 거라고 했습니다. 부인 기소와 관련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했는데 앞서 인사청문회 도중 부인의 기소를 가정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인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명 철회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찌감치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매우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공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정했다가 기소 소식에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게 적용된 표창장 위조 혐의는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종일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막판까지도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총장 위임을 받지 않은 위조 표창장이라고 몰아붙였고,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형식의 동양대 총장상을 내놓으며 엄호했습니다. 딸 표창장 연번이 2012-2-01입니다. 두 번째가 1이 아니고 2라고 해서 저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2012-15, 2012-4, 818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조 후보자도 만약 표창장을 부인이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부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KBS 보도에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이 가능하겠냐고 따졌습니다. 추가 기소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법무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민주당은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이걸 기소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우스운 일이고요. 이런 최 총장 말만 듣고 기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제휴청 시한으로 정한 자정위되자 끝났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기소 소식은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 실현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행보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홍콩 시위가 우려했던 대로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경찰과 시위대가 또다시 맞붙었고, 오늘 홍콩 공항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에서 강민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홍콩 몽콕 경찰서 앞에서 시위대가 레이저로 경찰을 자극하자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합니다. 일부 시위대가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불을 질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섭니다. 네, 지금 자정을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는 특히 격렬해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프린스 에드워드역과 야오마테이, 조든역 등이 폐쇄됐고 도심 곳곳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위 도중 체포된 1,100여 명의 시위대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ow it's not just about the law. It's about the police. They hurt our people. They do something wrong to our people. 오늘은 14주째 대규모 주말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는 시위도 다시 열립니다. 소비를 하지 말자는 운동부터 은행에서 돈을 빼자는 운동까지 다양한 방식의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홍콩의 장기 신용 등급을 1단계 내리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밝히는 등 시위 장기화로 인해 홍콩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태풍 링링은 현재 목포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했습니다. 태풍은 중형급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후 3시에는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북한을 가로질러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 또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동쪽 지역으로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으로도 빗줄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비의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역, 경남 서부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신안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52.5m에 달하는 강풍이 기록됐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진도로도 초속 4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점차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해상 또 남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10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말이지만 가급적 안전한 실내에서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KBS 뉴스광장이었습니다. 태풍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K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